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채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기를 당한 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실무적으로 이제 그 사기 피해자분들 이제 개인회생 상담 많이 받으시는데, 보이스피싱이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갑갑한 범죄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사기친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찾는 게 일단은 한 세월이고, 그리고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요게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회생 절차가 사실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내가 뭐 관련된 피해로 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회생 절차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좀 고민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그 좀 검색을 하시다 보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진행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대출을 받은 게 최근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된다더라, 혹은 아직 지금 연체된 게 없으니까 개인회생 절차가 안 된다더라,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워크아웃 제도랑 지금 조금 섞여서 지금 혼동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아웃 제도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미납이 연체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리를 하면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채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기를 당한 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다.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완화된 심사 요건을 가지고 잘 받아주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막 여기저기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내가 피해자라는 거를 소명을 해야 돼요. 제가 사기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럼 요거를 첫 번째로 입증을 하는 가장 좋은 요소는 일단 고소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소를 하시고, 고소장이랑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고 나면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발급받으셔서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증명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피해금을 회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사기 피해를 입은 거는 오케이, 알겠어. 사기 피해를 입은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사기 피해를 입었으니까 받을 돈 있는 거잖아, 사기꾼한테. 그 사기꾼한테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낮다라는 것을 그래도 좀 약간 소명해봐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인 관점에서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기꾼한테 5천만 원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꾼한테 5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너가 어쨌든 5천만 원의 채권만큼의 어쨌든 재산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천만 원 못 받는 돈이야 사실상 이거를 좀 소명을 해봐 라고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가 오래 걸려요. 요거 고소하면은 전달책이랑 수거책들 잡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사실 전달책, 수거책들 대부분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고, 이들도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범죄가 잡히지 않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명을 해가지고 사실상 내가 빠른 시일에 혹은 또 더 나아가서 영구적으로도 이거를 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해자의 어떤 재정 상태를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형사 절차에서 진행이 돼서 그 사람이 누군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되고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그 신용 정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장이나 압류한 그런 내용들을 법원에 제출해서 이 사람 지금 돈 없어요. 지금 나 돈 못 받습니다. 이런 거를 소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형사 절차랑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절차는 좀 같이 가게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경찰 고소를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뭐 사기로 인한 이제 개인회생 절차는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 절차가 깊숙이 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이 요즘 또 해킹이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핸드폰 해킹 당해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나는 그 대출 받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면은 그 대출 과정에서 어떤 그 금융사의 확인 의무를 잘 했는지도 한번 좀 검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사가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해줬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외에 민사적으로 채무부전제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내가 대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를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떤 사건 자체가 단순히 내가 그냥 지금 돈을 못 갚아야 해서 개인회생 진행합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사건은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지금 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쟁점들 파악하시면서 진행하는 게 권장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내가 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지금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시라면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